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스 클리닉에서 함께 나누는 건강한 삶에 관한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의 전문의이신 좌윤 선생님께서 우리가 몸에 병에 걸렸을 때 생각해 보아야 할 세 가지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제 성탄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 저희 영상 조회수가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시는 분들이 그래요? 내용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다고 예, 이렇게 얘기를 이제 조금씩 해주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행이네요. 예, 마음이 너무 참 감사하고 기쁘고 보람되는데 네, 오늘 다루어질 내용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또 기본적인 부분이 될 것 같아서 예, 잘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몸에 이제 병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그 부분이 무엇일지 처음 첫 번째 걸 좀 이야기해 주시지요. 예. 병이 걸렸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건 어느 병원에 가야 할까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문제를 결정짓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광고에 의해서 결정짓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추천을 하는 거죠. 아, 내가 그 병 고쳐보니까 거기 병 좋더라. 그렇죠. 가봐라. 그런데요, 이거를 조금 다른 비유로 하면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10억짜리 집을 산다고 생각하면 100만 불이죠. 100만 불짜리 집을 산다고 하면 옆 사람이 야, 저 집 좋아, 사. 그럼 그걸 낼름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몸은 100만 불보다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옆 사람 이야기 듣거나 아니면 방송 매체에서 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는 걸 듣고 그냥 그 병원에 가서 자기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의학이라고 하는 건 가장 중요한 게 내 몸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돼요. 아, 미국에도 병원이 3차 정도로 나눠 있다고 볼 수 있죠. 동네 병원하고 또 중국 병원하고 대형 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가장 고민하는 병들은 대부분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에 가야 될 병이 아니고요. 대부분 다 동네 병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큰 병보다 작은 병이 자기에게 많이 커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허리가 아파요. 그리고 허리가 아픈데 이 평상시에 그 사람의 몸을 잘 알고 있는 동네 주치의 같다면 그게 허리가 어느 정도 아픈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대형 병원을 가면 처음부터 다시 다 하는 거죠. 그렇죠. 피검사부터 엑스레이 다 찍고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결국 처방하는 거는 동네 의사하고 처방하는 게 같아요. 어, 사람들이 이 과정을 모르는 겁니다. 사람의 몸이라는 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고 많은 정보가 있을수록 그 병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많아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대형 병원에 가서 첨단 기계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면 내 병이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못해요. 어, 왜냐하면 특수한 질병 이외에는 대형 병원에 갈 병원들이 없습니다. 대부분 HMO라고 해서 주치의들이 네. 다 이렇게 스크리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의료 체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한 한 가지 걸러야 할 스크린 문제가 있습니다. 다 같은 주치의라고 해도 내 몸에 관심 있는지 관심이 없는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따라서 좋은 병원이란 나에게 시간을 내줄 수 있는 의사, 그리고 나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나에게 최소한 30분 이상 면담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고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면 괜찮다. 그리고 정말 중병이면 그 다음에는 2차 병원, 3차 병원 가면 된다. 이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뭔가 매직 드럭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어떤 의사한테 가면 그 신비한 약을 줘서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잘못된 거고요. 매직 드럭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험의 문제를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네. 보험이란 여러 사람들이 돈을 내서 위기에 대처하려고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회사가 운영하다 보니까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고 그 창출하려는 이익은 바로 의사들에게 과잉 진료를 못하거나 스크리닝을 아주 엄격하도록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의사가 창의적으로 환자의 몸을 고치도록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정말 중병이 있는 분이라면 내가 보험을 통해서 이 병을 고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은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네. 표준화된 프로그램으로 내가 치료를 하면 과연 그 의사가 내 몸을 고치기 위해서 새로운 시도나 자기가 공부한 실력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간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생각해보고 정말 내 병이 어떤 병이고 그에 맞는 좋은 병은 어떤 것인가 한 번쯤 잘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수 있어요. 네.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좋은 병원을 찾을 때 누누이 선생님이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교육하셨던 것, 환자도 공부해야 된다. 예. 자기 몸에 대해서 알아야 그렇죠. 된다. 예. 그래서 이것이 같이 이제 협업이 돼야 되는 예. 과정에서 이제 좋은 병원과 좋은 의사, 나에게 잘 맞는 의사, 이것을 찾아가게 되는 그 과정이 더 수월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그럼 두 번째는 어떤 조건일까요, 선생님? 일단 이제 자기가 병이 있는 분이 병에 걸렸으면 한 번쯤 과거를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어떤 치료를 받았는가. 그런데 그 치료를 받고 나서 몸의 상태는 어떤가. 예를 들면 내가 뭐 콜레스테롤이 있는 환자였어요. 네. 그래서 그 병원을 다녔어요. 근데 콜레스테롤이 몇 년 있다 보니까 당뇨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 당뇨약이 늘었어요. 그럼 한 번쯤 생각해 봐야죠. 아, 처음에 이 병원에 왔을 때 내가 콜레스테롤을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5년 지나니까 당뇨약도 먹고 있네요. 아, 오히려 콜레스테롤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당뇨약이 늘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병원에 몸을 고치러 왔어.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약이 늘어나. 예. 그러면 고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메인터넌스 하면서 고장난 데 땜빵하니까 계속 늘어나는 거야?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네. 어떤 병원에 다니는데 병을 고치려고 처음엔 갔는데 점점 가지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5년, 10년 됐는데 이제 약이 우리 할머니들 보면 약이 이제 20개까지 늘어나신 분도 있어요. 그래 할머니한테 얘기했죠. 할머니 그 병원 한 15년 다녔었는데 약이 굉장히 많이 드셨네요. 그럼 할머니 병 고친 거예요? 난 몰라 의사가 하라는 대로 했어. 그렇게 되죠. 그렇게 환자는. 얘기하죠. 예. 그럴 때 바로 치료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약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생활들을 하셔야 한다는 거가. 의사가 잘못한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잘못한 것일 수도 있고 둘 다 잘못한 걸 수 있으면 치료 방법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만약 한의원에 다녔어요. 네. 근데 한의원에 다녔는데 한 6개월 다녔는데 몸이 좋아졌다 안 좋았다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럼 고치고 있는 거예요? 안 고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이건 한의원이 아니니까 다른 한의원에 갈 문제가 아니라 양방에 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또 양방병원에서 약을 쫙 먹고 있는데 늘어요. 그러면 이 양방의 한계에 부딪힌 문제일 수도 있으니 한방병원에 가서 다르게 치료해 보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들을 좀 해봐야 하는 거죠. 네. 지금 자기까지 받은 치료가 자기 몸을 변화시켜서 건강한 쪽으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건강하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지금 치료 방법이 나의 몸에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치료 방법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리서치나 것들을 해보면서 치료 방법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네. 한 가지만으로 이 병이 고쳐지지 않으면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좀 동원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내 이해도 필요하겠죠. 의사와 협업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런 어떻게 요구하는지 그것에 내가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 이런 치료 방법의 문제들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네. 우리가 환자로서의 이 합리적 의심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선생님 이제 양방 또 한방
또 한의 전문의이시기도 하시지만 또 기능의학 쪽으로도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치료 방법을 확대해서 환자들을 예, 또 하죠. 보고 계시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이 굉장히 복잡한 체계를 가진 것과 비례해서 치료 방법도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어떤 걸 우리가 또 생각해 보아야 될까요? 예, 병이 걸렸을 때 가장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병은 약이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자연 치유력이 치료한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그래서 당뇨 같은 경우 제일 치료 원리는 생활습관 교정입니다. 네. 약이 아니라 생활습관 교정이 더 효과적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현대인의 병은 그 출발이 자기 몸의 자기 면역력이라고 하는 치유 능력, 면역 능력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자기 몸이 자기 몸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기 몸이 왜 이렇게 망가졌는가 생각해 보면 결국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생활 습관이 나쁜 거고 네. 그대로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엉뚱한 치료를 많이 받았거나 엉뚱한 약을 먹은 거죠. 약을 많이 먹은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좋은 의사를 만나지 않고 그냥 자기 주관대로 혹은 보험회사가 하라는 대로 하면서 병이 약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원리는 이겁니다. 병이 나면 내 몸에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걸 인정하고 따라서 우리 몸의 생활 습관, 건강한 생활 습관 제가 말씀드린 거 다 합니다. 잠 잘 자고요. 잘 먹고 그러니까 너무 과식하지 말고 그리고 오줌통 잘 싸면 건강합니다. 그리고 물 열심히 드시면 건강해져요. 자기 생활을 반성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요즘 너무 무리했어. 그럼 욕심을 부렸다는 거죠. 그러면 그 욕심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지 병원에 간다고 그 욕심이 내려놔지나요. 그리고 자기 안을 들여다보시면 건강해집니다. 네, 우리가 살면서 무병장수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런 바람을 이루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세 가지 부분들을 잘 적용하시고 또 실천해 보셔서 몸에 병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빠르고 정확한 치유의 단계를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소중한 이 삶을 잘 건강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